네, 헤라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자신이 한 업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예를 들면 이민자 추방, 다양성 정책 폐지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 스스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했습니다. 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USA를 외치면서 환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하거나 또는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하던 생각도 났고 그리고 달걀값 폭등을 전임자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하는 거 보면서도 여러 가지가 좀 오버랩이 되는 두 분이 뭐가 비슷한 걸까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마음은 똑같은 거지. 열등의 애고가 큰 사람. 자기의 열등감은 인정 안 해. 자기의 우월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열등이가 올라오면 그 열등의 수치를 인정 안 해서 이렇게 수치를 떠는 거예요. 똑같네. 어떻게 자기가 국부인 조지 워싱턴보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다. 그분과 어떻게 감히 비교하냐. 이래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내가 조지 워싱턴보다 이게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 그리고 지난 정권 탓하는 거. 그것도 똑같네. 윤 대통령도 지난 정권 때문에 네. 문제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윤 대통령보다 한 수를 더 뜨는 건 분명해요. 역시 나라가 크니까 열등의 사이즈도 커요. 이분.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자랑할 만큼 경제 수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본인이 빼앗는 가해자 마음만 쓰잖아. 관세 매기고 막 빼앗으니까 자기는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짓인데 잘 살게 하겠다고 남한테 빼앗고 남을 공격하고 미움 쓰고 이게 전부 가해자거든. 열등이가 쓰는 가해자 마음. 열등이의 가해자 집착은 폭망이에요. 가해자 마음인 이유가 자기 의도는 뭐야. 미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의도인데 잠재의식이 열등인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난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항상 보면 폭망이야. 근데 그 폭망도 안 보여. 왜? 내가 나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뺏고 있는데 잘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다 전 정부 탓이야. 이럴 거야 아마. 그게 열등의 문제점이에요. 머리로 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지 잠재의식이에요. 모든 건. 그래서 머리로 내 의도대로 되려면 내 잠재의식이 강자 마음, 순천자 마음이어야 되고 머리로 나는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점점 지금 못 살게 되고 국민이 힘들고 약소국이 되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의식이 열등이란 얘기예요. 가해자 마음. 열등이가 세니까 역천자 마음이라 결과가 거꾸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음번 지도자 뽑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가 머리로야 다 뭐 잘하겠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강자 마음인 사람. 약자가 많이 죽은 사람이 되거든.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열등이 약자예요. 그래서 그 열등이 약자 때문에 미국을 침몰시키고 있으면서 국민을 다 힘들게 하면서 자기는 그걸 모르고 미국 국민 중에도 대다수가 마음을 모르니까 이상하다. 자기들이 봐도 뭘 자꾸 뺏으니까 우리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는데 실제 경제는 안 좋지. 네. 그게 잠재의식인 걸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인들이 열등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어땠어. 뭘 준다고 엄청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이 정권 못 살겠다 정권을 바꾸는 지경까지 갔잖아. 왜 그래? 잠재의식이 열등이 약자에다 가해자 마음인 거야. 엄청 뺏고 엄청 내가 뭘 베푼다고 하면서 우쭐거리는 열등이가 세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나오고 이번에 윤 정권도 똑같은 거예요. 열등이 정권이라 자기 참여가 안 들어가네?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이고 다 전 정권 탓이고 내가 잘한 것만 자화자찬해. 이때 자화자찬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전 정권 탓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그놈이 잠재의식에 있는 열등이 빙의의 거거든. 걔를 보면 저는 무서운 거야. 왜? 걔는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해놓고 나도 윤 대통령 그러고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맨날 국민한테 열심히 했다. 자기 뭐 몇 명 만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올바른. 뭐 지금 나라 처지는 이렇게 망가진 상태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결과가 나오려면 자기 잠재의식을 봐야 되거든. 그 잠재의식이 잘못돼 있으면 결과는 올바르게 안 나와. 더군다나 이번 윤 정권 같은 경우는
하나도 뭐 잼버리니 어떤 사업도 다 실패했잖아. 그게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따라하기야. K-팝, K-문화 따라하더니 이제 K-정치 따라하느냐고 저런 분을 뽑고 미국도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탄핵 안 될까 걱정돼요. 주변에서 보면 말이 화려하고 되게 저 사람 잘난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고 어떤 분은 말도 없고 아무 티도 안 나는데 마지막 결과를 봤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말이 많던 분은 폭망하고 제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의외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열등이. 그 애고죠. 열등이가 심할수록 어떨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 자기보다 포장해서 막 얘기하고 열등이 마음이 덜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막 포장하거나 얘기하거나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열등이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한 결과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 자화자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무서워요. 이재명 대표도 엔비디아 기업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공상 과학영화 찍는 사람. 자기의 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제 자기와 할 수 없는 거와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0조원 2,000명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 말로는 뭘 못해. 만리장성도 뭐 그랬고. 그렇지. 만리장성도 쌌지. 그래서 우리 국민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이렇게 하겠다. 그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분이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얼마나 남을 탓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분의 인생 자체가 치부를 하지 않았는가. 빼앗아서 정치하면서 돈 생길 일이 뭐 그렇게 많았겠어요. 근데 정치인들 재산 신고하면 다 엄청나. 그거 다 어디서 생겼을까? 그걸 치부한 그놈이 열등의 거야. 뺏는 가해자. 자기만이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다든가 정치권에서 기업인한테 돈 받고 무슨 입법을 해줬다든가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잘 봐야 돼. 그거로 얘기해야지. 입으로 주둥이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나는 누구 편이에요. 보수예요. 진보예요. 야당 여당 국힘이에요. 민주예요. 이런 거로 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자체를 봐야 돼. 얼마나 진중하고 자기 표현이 절제돼 있는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 그거지. 열등이 자찬데 자기는 열등인 줄 모르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뺏는 거 열심히 쓰면서 뺏은 만큼 결과가 올 거라고. 내가 뺏은 만큼 그만큼 나는 뺏기는 약자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마음 공부 안 해서. 제가 한 가지 혜련이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트럼프가 비슷한 마음으로 자기 사업을 읽었잖아요. 사업적으로는 엄청 성공했어요. 근데 왜 나라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업을 할 때랑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사업을 할 때 썼던 그 마음으로 집착하는 가해자가 치부를 했어요. 그럼 많은 에고는 돈만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성공한 건가? 저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업하는 과정 중에 열등이가 됐을 거야. 존재가 되게 수치스러운 열등이가 됐을 거야. 젊은 시절에 트럼프를 보면 샤프하고 멋지더라고. 근데 계속 그 가해자 열등이 마음만 써서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존재는 되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고. 만약에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 조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돼. 존재가 달라져야 돼. 의식이 높아졌다면 지금 대통령 역할을 잘 수행할 거야. 즉 대통령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외교도 능수능란하게 하고 저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으키는 이 무식한 정책도 안 쓰면서 잘할 거야. 의식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지. 트럼프가. 짐승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업인에서 변신했잖아. 정치인 쪽으로. 토크쇼 사회자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기업을 일구고 계속 정상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에 기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했던 게 부동산 투자고 어떻게 보면 투자는 뭐야? 돈 놓고 돈 먹기 빼앗는 가해자고 진짜로 나중에 역사가 기록하겠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당장은 몰라. 당장은 되게 훌륭한 사람 같고 도움 받는 것 같고 해요. 근데 역사가 판단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됐는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는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고 역적으로 몰았지만 지금은 성웅으로 기억되잖아. 그 당시에 원균이 뭐 이순신과 비슷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어. 그렇지? 하지만 지금 어떻게 기억돼? 원균은 역적으로 기억되잖아. 그거 같은 거지. 당장 그 순간에 돈이 많고 지위가 있어서 강자로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 진짜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은 됐지만 미국 내 일부 시민들도 사실 약간 야유하고 조롱하고 우리 대통령이 된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의식을 보고. 그렇지. 열등의 수치를 보면서 수치를 느끼는 거지. 그 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방식에서 협상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윈윈을 안 하잖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래야 이 거래가 오래 가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는데 일단 협박해. 협박하는 가해자로 아주 사실도 아닌 거, 팩트도 아닌 걸 얘기하면서까지 팩트 아닌 줄 알면서도 일부러 협박하는 거야. 어거지를 쓰고 협박을 하면 사람이 두려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너 그 돈 훔쳤지 하고 엄마가 막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봐. 두려움 올라와요. 하지도 않은 거. 팩트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 그렇게 두려움을 올리려고 그 관세가 4배다 막 이러고 주변국들한테 다 협박하고 그러면 왜 내가 가해자를 협박하는가? 상대 피해자 마음 올리려고. 상대가 피해자가 올라오면 나한테 순종하게 돼 있거든. 그 피해자 마음이 너무 센 사람. 피해자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피해자 마음 보면 너무 무섭지. 그 피해자 마음 올라오면 막 두려워 벌벌 떨게 돼.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 어때요? 생각이 안 돌아가. 그럴 때 막 뺏는 거야. 그거 하려고. 그런 마음을 쓰는 거지. 가해자를 계속 쓰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해자 마음으로 컸기 때문에 그 가해자 마음은 언젠가 열등에 집착한 폭망이에요. 대대손손 점점 더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식 때에 가서는 힘이 더 약해지고 손주 때에 가서는 약해지고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계속 의식을 성장시키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서 동시에 남들을 다 행복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성장을 해. 그 다 같이 윈윈. 근데 이제까지 인류의 문명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문명이 되게 잘 살아 지금. 영희 말대로 하면 옛날보다 얼마나 부자야? 원시 시대보다? 근데 원시는 적어도 지구가 멸망할 거 걱정하진 않았어. 우리는 지금 멸망할 거 걱정해. 지금 기후 환경에다가 물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 그 미세 플라스틱이 다 박혀서 생수에도 뭐 50만 개가 들었대. 미세 플라스틱 건강 위협받고 인류가 멸종될 위기에 왔어. 이게 올바른 문명이고 이게 강자인가? 착각하는 거지. 강자라고 인류가. 원시인보다 우리가 훨씬 훌륭하다고. 훌륭해서 걱정을 하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지. 그래서 미국은 점점 몰락하고 약해지고 겉에만 번질번질 좋아 보이는데 사실 내면은 썩고 있는 거지. 그런 가해자 마음으로 협박하면서 계속 동네 깡패 양아치처럼 굴 때 어떤 나라가 좋아하겠어. 미국을 좋아하던 나라 등 돌릴 거야.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 사람은 사랑받아야 강자가 되는 거거든. 근데 좋아하지 않아 미국을. 수치스럽게 여겨. 강대국입니까? 올바른 강대국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냥 경제적인 성장만 이루어서 강대국이라고. 아니 지금 길거리 나가봐. 광화문 여의도 가봐. 정말 미친 사람들 같아. 옛날에 좌파들 나와서 분신자살 하면서 떨 때 수치스럽다고 우리 국민들이 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나와. 그때는 수치인 줄 알아서 민노총만 했거든. 야당 일부 좌파 의원이랑. 지금은 다들 나와서 정치인까지 나와서 거기서 창피한 줄 모르고 고래고래 길바닥에서 세금 처먹고 한다는 짓이 진짜 건전하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 억울하고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참고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거지. 거기 길바닥에 나와서 나 억울하다고. 우리 편 이겨야 된다고. 개수치를 떨고 있어요. 열등 약자가. 그럴 때 강대국인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보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까? 자랑스러울까? 뭐야 이 나라. 내전 중이라더니 진짜네? 이렇게 되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사람이 나라도 그렇고 수치를 알아야 돼요. 수치를 모르니까. 수치를 모르는 게 누구냐? 열등이. 무조건 빼앗으면 나는 좋고 훌륭한 사람. 나는 강자. 그게 가해자인 줄 모르고. 빼앗아도 윈윈이 돼야 돼. 내가 50을 빼앗았으면 상대도 50 빼앗게 해주고. 그래서 상대도 엄청 나랑 거래하는 게 너무 만족해. 행복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이 행복이 오고 이게 점점 안정되면서 발전을 하는데 그냥 막 빼앗아. 그러면 그래 빼앗으니까 부자는 되겠지. 정신이 피폐해지고 되게 열등해지고 아파져요. 그리고 저렇게 빼앗는 가해자 살기를 많이 쓰니까 트럼프는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총 맞아 뒤질 거야. 가해자 마음을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남한테 썼던 마음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남들이 엄청 아팠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기 대통령이 당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 원한, 그거 어떡할 거야? 그게 다 돌아와요. 살기로. 살 맞으면 어떻게 되나? 몸이 아파. 병 생기고. 그리고 그 원한 맺힌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면서 살기로. 총 쏘고 하겠지. 미국은 총기 소지를 한 나라니까. 그래서 저분은 온전히 살기 힘들어. 내가 보기에 저렇게 가해자 마음을 겁 없이 쓰네. 예전보다 더. 잘난 척하면서. 그러면 그 화살이 돌아와요. 건강에 치명적이 돼서 쓰러지거나 뇌가 안 좋아. 내가 보기엔 다 막혀서 수치로. 그래서 이 뇌가 터져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총 맞거나 문제가 생기죠. 다른 데 건강 이상이 오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행복인가?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이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난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내 몸은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 의식이 저 따위니까 미국도 몰락하지만 인류가 위험한 거죠 지금. 우리 지도자들도 잘 뽑아야 돼요. 국민 여러분 잘 뽑아야 돼요. 요 주둥이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변명하거나 약삭 빠르게 대가리 굴리면서 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얘기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가. 입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잠재의식은 엉망진창이다. 가해자 마음이다. 별로 자기 공도 내세우지 않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해주겠어요. 저런 거 이런 말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강자 마음. 진짜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강자 마음이 큰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색내지도 않고 떠벌리지도 않고 요란하지 않아. 그리고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집착과 거부감을 심하게 일으키는 사람, 국민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라를 편안하게 못하고 날마다 시끄럽게 할 거야. 내가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것도 그거예요. 윤 대통령도 그 집착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만들어. 빨리 내려가야 돼. 김건희 여사랑 윤 대통령도 그 집착 때문에 집착을 일으켜서 일부 국민만 격렬한 지지를 받고 나머지 국민은 막 반대하고. 트럼프도 그거잖아. 모든 열등의 공통점이 있죠? 트럼프도 그래. 극렬 지지층은 너무 지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온건하게 지지받는 그런 사람이 대인배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